네, 1월 마지막 날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4천 달러, 5천 달러, 6천 달러 이 구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안정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주요 알트코인들 역시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자리를 잡아주면서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2월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알트 시즌의 양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조금 더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일시적으로 10만 6천 달러까지 올라서 주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찍어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2월 초순 어느 시점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 테스트를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본격화 될지 모르는 알트 시즌, 이런 부분 역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깔려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다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9%대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리서치 책임자 제프리 캔드릭,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시장 심리가 위험 선호로 바뀌면서 비트코인은 2개월 안에 최대 13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단기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또 SEC가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을 폐지하면서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더욱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전고점을 테스트할 것이고 2월에서 3월 11만 2천 달러에서 13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분기 어느 시점에 중간 고점 로컬탑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살짝 이제 가격 발견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흐물흐물거리다가 그때 알트 시즌 찾아와 주고 여름 지나고 나서 9월이나 10월 어느 시점에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과 기대감, 일반적으로 4년 주기 사이클을 대입시키자라면 기계적으로는 그런 큰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딱 그거에 맞춘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월간 차트 딱 보니까 역헤드 숄더 패턴이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다. 목표는 12만 5천 달러. 이게 지금 4년짜리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올라서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12만 5천 달러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게 될 거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젤레, 비트코인은 몇 년에 걸친 강세 메가폰 패턴에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여기를 돌파하면 움직임은 빨라질 것이고 목표는 여전히 18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급등 기대감을 대놓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나는 이번 사이클이 모두의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가격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알트코인에서 가장 긴 약세장을 경험했다. 가장 긴 마지막 강세장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50만 달러, 이더리움은 2만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담백한, 드라이한 그런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는 양반이 이렇게 또 시즌 자체가 더 길어질 수 있고 가격 자체가 50만 달러 이런 얘기 하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워낙 전폭적인 친암호화폐적인 정책 스탠스를 확인해 주다 보니까 기존 사이클의 반복적인 패턴이 좀 깨질 수 있을 그 가능성, 사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강세장이 대응하기가 더 까다로운데 이번 사이클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책 스탠스 덕분에 조금 더 대응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장세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트 호건, 트럼프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오랫동안 이어온 암호화폐 4년 사이클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 고전적인 암호화폐 4년 사이클에 따른다면 2023년에서 24년 시장은 좋은 성적을 거뒀고 올해도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올해 2배 상승해서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흔하게 나오는 지금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없고 중요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적인 정책 스탠스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으로 삼는 이 4년 사이클의 반복성 이게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비트와이즈의 CIO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참고할 가치가 있겠죠. 알트 시즌 과연 언제쯤 본격화될 것인가 1월을 또 마무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2월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또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5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75 알트 시즌 공식 진입 언제쯤 본격화될 것인가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 전통적인 상황을 대입해 본다라면 일단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겠죠. 이더리움은 파티에 늦게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펌프를 보여주면서 이번 쇼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사이클 이더리움 10,000달러 돌파 이뤄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더리움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곧 반등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특히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양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빠질 때는 정신없이 빠지다가 오를 때는 또 정신없이 오르는 게 또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여는 주인공의 역할을 이번에 좀 예쁘게 또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캡틴 파이빅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통해서 하락 웨지 나오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돌파를 하면 2월에 4,444달러까지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4,000달러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사실상 알트 시즌의 양상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케빈 스벤슨 재밌는 얘기합니다. 알트코인 투자자 대부분은 알트 시즌이 이더리움 펌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더리움은 모든 블록체인 TVL의 53%를 차지한다. 알트홀더로서 이더리움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위상이 좀 느껴지죠. 뭐 수위가 아무리 잘 나간다라고 해도 TVL 기준으로 놓고 보면 완전 애기, 아발란체 뭐 이렇고 그나마 트론이 조금 좀 높네요. 솔라나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 알트 프로젝트들의 위상을 평가할 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력한 위상 한 번 더 이 TVL 락업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시큐리타이즈가 실물자산 토큰 확장을 위해서 솔라나와 통합을 했다라는 솔라나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런 상황도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시큐리타이즈의 솔라나 확장은 기관급 금융 상품을 온체인으로 가져와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게 시큐리타이즈가 뭐하는 회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파트너십이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큐리타이즈가 어떤 기업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면 이 상황 자체가 굉장한 의미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큐리타이즈는 실물자산 토큰화 전문 기업이고 작년 5월에 블랙록이 4,7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인 투자 라운드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몰빵한 거죠. 그래서 시큐리타이즈 이사회에 블랙록 임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블랙록은 시큐리타이즈를 통해서 최초 토큰화 펀드 비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출시를 했던 겁니다. 이게 작년 3월, 4월 상황이죠. 그래서 시큐리타이즈의 위에는 블랙록이 있다. 그래서 블랙록이 이번에 솔라나 쪽으로 확장을 이뤄낸 그런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여기다 온도 파이낸스를 통해서 XRP 레저 기반의 미국 국채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1억 8,500만 달러 규모 미국 재무부 채권 토큰을 XRP 레저 위에서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건데, 역시나 온도 파이낸스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플러스 블랙록 펀드로부터 투자 지원 그리고 백업을 받는 비들 펀드의 최초 7개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다? 온도 파이낸스였다. 그래서 시큐리타이즈를 통해서 솔라나로, 온도 파이낸스를 통해서 XRP 레저로 이렇게 블랙록의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상당히 아주 많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죠. 블랙록은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 비드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최초 출시한 뒤에 이번에 온도 파이낸스를 통해서 XRP 레저에도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시큐리타이즈를 통해서 솔라나로 또 확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블랙록은 진짜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는 걸었다, 베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핵심 디파이 생태계를 지금 다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알트 대장들을 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블랙록의 모습. 그런데 상품들의 면면이 국채 토큰화, 이렇게 재밌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는 거, 아주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와중에 세상에나 그레이스케일이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가 이미 출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XRP 현물 ETF로 전환되지 않을 이유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된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신청은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를 ETF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트러스트 운용 자산은 1,60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도 결국에는 XRP 현물 ETF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주 많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재밌는 게 이거죠. 그레이스케일이 2021년 1월에 XRP 트러스트를 청산시켜 버렸었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XRP를 모두 매각했었는데 4년 만에 XRP 현물 ETF를 신청을 한 겁니다. 재밌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이때 청산됐을 때 시점은 소송당한 직후잖아요. 소송을 2020년 12월 20일에 당했으니까, SEC로부터 리플랩스가. 그리고 나서 코인베이스 상장 폐지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 청산하고, 되게 돈에 민감한 그런 돈귀신들인데, 얘들이 지금 하나하나 XRP 현물 ETF 출시하겠다라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 모습, 과연 어떻게 될까 기대감이 펌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1월도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